말야 내 꿈을 찾는 시간 꿈을 향한 중딩들의 무한 도전 부침개를 붙이며 부채꼴을 이해하고 아프리카 알 위에 신약 문제 토론하지 제빵 명장 허셰프 아저씨도 명찰 경찰 정비왕 정삼촌도 우리들의 쌤 우리말 쌤 교실에서 말에서 함께 크는 우리 꿈 세상을 향한 중딩들의 무한 도전 중1 교육과정에 중1 1학년 동안의 두 학기를요, 뭐 연계학년 또는 뭐 집중학년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. 이 자유학기제를 하는 동안에는요, 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험을 1학기에는 기말고사 한 번만 봐요. 네, 그리고 2학기 때 아예 시험도 보지 않고요,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. 요 네 가지 영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활동을 해요. 진로 탐색, 주제 선택, 예체능, 그리고 동아리 활동.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는 동안에 오전에는 교과합니다. 수업해요. 아이들 정신이 좀 맑을 때는 수업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주고요. 점심밥 먹고 아이들이 노곤해지고 졸려서 엎드려 자려고 할 때 그때 딱 몸을 움직이는 체험 활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. 여러분 중2병 아시죠? 조금 이따 청소년기 이해할 때도 나올 거예요. 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중2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라 말라 해요.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. 예. 아이들이 몸으로 학교에서 발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수업 시간에 친구들하고 부딪히는 거, 선생님하고 부딪히는 숫자가 토론을 통해서 주장을 합니다. 말도 안 되게 주장을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 아이들이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,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하게 되면서 중2병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수그러들고 있다는 게 실제 선생님들의 후기고요. 부모님들은 몸으로 체험하시나요? 아직은 집까지 파급이 안 갔어요. 왜? 부모님들이 적극 도움을 들주시는 거죠. 관심을 갖고 아이하고 대화하시고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. 과정 중심 평가라는 거. 요것을 하면, 이 서울형 자유학기제를 하면, 여기에는 제가 담아오지 않았지만 생기부, 생활기록부 작성을 해서 우리가 네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띄워요. 이 아이는 무슨 동아리 활동에 뭐뭐뭐를 했으면 이렇게 쭉 씁니다. 자, 지금 고등학교 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 있으시고, 자, 대학 보낸 아이가 있다. 자, 없으시죠? 여러분 대학 갈 때요, 요즘은 수시가 정시보다 늘어난 거 아시죠? 인원이 늘어납니다. 그 늘어나는 인원 아이들 수시를 이렇게 늘리면은 결국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해져요. 그 생기부를 요때부터 미리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1년에 한 번 12월이나 2월 달에 그 생기부를 한번 쫙 보시면 와, 이렇게 많은 활동, 이렇게 멋진 활동을 해서 보시는 연습을 하시고, 그걸 우리 학부모님만 보지 마세요. 아이들하고 같이 보세요. 그 보는 연습이 미리 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생기부를 작성하는데 낯설어 하지 않아요. 득이 됩니다. 그것들을 미리 연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, 자, 요렇게 하면 우리 자유학기제가 끝나나? 고등학교도 자유학기제가 있는 거 아세요? 자, 고등학교 자유학기제 있다는 말 들어봤다. 오디세이 과정 있어요. 중학교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맨 앞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초중고라고 나와 있어요. 중학교에서 다 못 따랐던, 아직 나의 진로 선택에 대해서,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아이들, 일반고 학생에 한해서 오디세이 과정이라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조금 더 본인을 깊게 탐색할 수 있도록 공립형 대안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서울시 교육청,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과정이고요. 90명만 딱 모집을 해요. 절대로 성적순으로 자르지 않습니다. 아이와 부모를 인터뷰를 통해 아이가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,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바, 그것들을 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90명 정도를 선발해서 자신을 집중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. 제가 오디세이 과정을 실제 한 아이들을 만나봤고, 제 둘째 아이가 오디세이 과정을 했어요. 만족도는 100입니다. 부모인 저도 굉장히 만족했어요.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. 그럼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내가 부모로서 그럼 어떻게 하면 바람직할까? 바람직한 부모인 나는 그럼 우리 아이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야 할까 고민하셔야 돼요. 잠시 재현이란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.
시험 망치고 싶어서 못 보고 싶어 못 봤겠어요? 얘도 한다고 한 건데. 그런데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사랑의 매를 드셨어요. 그럼 애가 달라지겠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. 재현이는 매를 맞으면서 알까요?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? 아니지요. 아니지요. 저 상황을 우리는 독친이라고 합니다. 이미 부모의 아까 재현이 엄마가 얘기하신 것처럼 몇 점이면 어딜 가고 이걸 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. 근데 내 자식이 그걸 못 가는 거야. 그러니까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죠. 부모는. 예. 우리는 내 모습이 내가 우리 집안에서의 나와 남편은 또는 나와 아내는 독친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이 중에 하나 정도, 2개 정도가 나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우리 집에 또 다른 재현이가 있을 수 있어요.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첫 번째는 나의 행복한 모습이에요. 오늘 하루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, 엄마로서 아빠로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셨나요? 아침에 보여주셨어요? 아침에 행복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본 아이는 학교에 와서 행복할 수 있어요. 봤으니까 해요. 모델링이 아이들한테는 제일 쉽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라니까 밥 먹고 가라니까 이렇게 한 아이는 학교에 와서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너랑은 싫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보여주셔야 돼요. 내가 아빠가 아니라 내가. 그랬더니 어떤 부모님이 어떤 어머니 그러세요. 남편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멍텅구리 같은 남편이 아이 앞에서 이러신대요. 예, 굉장히 잘못하시는 거죠. 아이들 앞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상대 배우자를 존중하셔야 돼요. 아유, 아빠라는 멋진 사람이 내 옆에 있어. 돌아서서 뻥이야 이럴지언정. 네, 아이 앞에서는 보여주셔야 돼. 자꾸만. 그러면 내 아이도 어디 가서 우리 부모님이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실제 1480명 중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. 뭐? 존경하는 인물. 존경하는 인물. 네. 누구 썼을 것 같아요? 1위 세종대왕, 2위 이순신 장군. 우리가 바라는 답은 뭐예요? 부모님. 어디에도 안 나와요. 어디에도 안 나와요. 1480명 아이 중에 딱 8명만 나의 부모님이라고 썼어요. 그 8명에게 다시 물었습니다. 왜? 그 8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우리 부모님은 늘 행복하세요. 배울 게 많아요.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냥 보면서 아는 거야. 저게 행복이고 나는 우리 부모님을 배우고 우리 부모님처럼만 살면 돼. 그럼 게임 끝. 결국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.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건 가장 먼저 행복을 보여주셔야 돼요. 우리 애들이 행복해야 진로고 뭐고 하죠. 불행한데 어떻게 하겠어요.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. 내 옆에 내 자식이 살아있다는 건 축복입니다. 오늘 사고로 길가에 안 누워 있잖아요. 병으로 병원에 입원 안 해 있잖아요. 내 옆에 있잖아요. 그것만으로도 우리 감사해야 되고요. 그 아이에게 내가 보여주고 나 따라와봐. 엄마처럼 살아봐. 아빠처럼 살아봐. 이걸 하시면 돼요. 그거 하시면 게임 끝나는 건데. 네.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첫 번째 사랑의 원칙입니다.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. 예, 아이들이 원하는 화목한 가정, 행복한 엄마, 아빠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.